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오늘장의 투자 중심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시장 전반에 대한 체크부터 하고 종목 그리고 업종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3000P 가나 외국인 기관 폭풍 매수 주도주는 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어제 국내 증시가 또다시 아주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9개월 만에 2700선 코스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 이사님은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코스피 가나, 3000 가나 이게 제가 4월 달부터 저는 갈 수 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갸우뚱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의심을 거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도주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다음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컷이란 거 뭐냐면 0.25를 그냥 한꺼번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5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가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는 그전부터 4월 23일부터 증권주를 계속 들고 와서 맞아요. 어제 보니까 모두 다 우리 증권 같은 종목들이 많게는 뭐 70% 넘었고요. 적게는 10% 이상 다 올랐는데 네. 그렇다면 증권주가 왜 갔는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평가액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장세가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렇다면 증권사의 수수료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또 경기 부양 정책을 아마 증시 쪽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가 환원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얽혀서 어제 폭발을 했는데 네. 제가 보면 증권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말이죠. 제가 이거는 대신증권 HTS 시스템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3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아마 이틀 정도 봤을 때는 가장 큰 폭으로 매수한 것 같고요. 기관이 2조 5,800억인데 누가 팔았을까요?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무려 5조 7천억을 팔았어요. 이거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는 그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구나. 외국인과 기관에 주도하는 것이 오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대응할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시장을 바라보는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보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맞아요. 그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기본관세, 상호관세를 효력이 뭐 헌법에 위배됐다 했는데 누굽니까? 그분이 또 반격을 했어요. 항소심에서 말했더니 다시 이거를 그 판결은 또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그러니까 계속 관세를 매길 수가 있대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보지 마세요. 환율 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네. 이사님이 정말 몇 달 전부터 코스피 3000P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진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사님 6월달 시장 방향성 그리고 이때 주도 업종 뭐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미리 예언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코스피 그래프, 항상 저희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빠른 흐름을 남들보다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코스피를 제가 드디어 악어입을 들고 왔네요. 이제 거친 악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주봉을 보시면 각도가 이제 거칠게 올라가겠죠. 거친 악어. 이때는 순둥이 악어였어요. 그러면 또 파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월봉을 딱 보세요. 너무 쉽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올라타 버렸어요. 쭉쭉 갔네. 한 5개월 쭉 갔네요. 오, 많이 갔네? 이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탔습니다. 아마 거칠게 가지 않을까. 이게 볼리저번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표준 편차 값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집약되고 나온 게 응축된 게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을 선행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도주는 누가 될까요? 어저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이틀 동안이죠.
여기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주도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들이었죠. 네. 그러면 이때 올라갈 때 주도주는 뭐였나요? 증권주, 그리고 금융 지주회사들, 그리고 순수한 지주회사들, 이런 쪽. 즉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을 충실하면서 종목을 본다면 좋은 종목을 발굴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그럼 저희 이제 주력 상품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증권주를 다 담아본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 매수 늦지 않은 증권주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중소형 증권을 두고 왔는데 바로 한양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한양증권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요, 요 종목도 재무구조를 봐야 되는데, 자, 1분기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93억. 여기 곱하기를 4를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요. 지금 2,061억입니다. 숫자를 기억하세요. 2,061억입니다. 순이익이 210억이면 올해 전체적으로 800억에서 840억 순이익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외국은 계산법 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펄을 10배 한다 그러면 순이익의 10배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8천억이 돼야 되는데 2천억이니까 너무 싸잖아요. 답이 정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안 통했는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계산법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자본총액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5,210억이니까 PBR이 지금 0.42배. 밸류업 정책.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뭐라 합니까? PBR 1배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주주들이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더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한양 법원이 재정난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이 회사를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묘하게 돼요. 종목이라는 거는 이런 이슈하고 그 주가가 오르는 그 재료하고 얽혀서 된다면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자, 가격 전략을 제가 한번 요거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 그래프로. 일봉으로 보면 아마 이게 어려울 거예요. 너무 거칠게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대신에 오늘 아침에는 조금 사지 마시고 한 오후 2시까지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수가 범위는 16,150원이고요. 만약에 안 잡히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7,3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8,600원인데 저희가 지금 증권주 들고 온 거는 모조리 다 15% 된 것 같아요. 절대 한번 잘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매수가는 16,150원이었고요. 체결이 안 될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담고 있는 증권주들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봐야 될지 후속 전략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주를 이사님이 그동안 10종목이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어제 다 급등이 나왔죠. 그 안에서 무려 7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에 담아봤었고요. 3차 목표가 15,0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73.3%를 기록하고 있네요. 미래에셋증권 지금 70% 수익률이 넘는데 그러면 슬슬 좀 수익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님? 저는 고개를 갸우팅 할 겁니다.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들고 갈 때가 여기였어요. 4월 23일이었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요때가 잠시 흔들렸지만 계속 또 여기서 또 중간에 또 사시라고 저는 또 제가 무료방송 말씀드리고요. 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매물대가 15,000원 있었는데 거기를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다시 또 악의입이 거칠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본다면 월봉으로 보면 저는 지금 다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도 뚫어서 충분히 여기까지도 한번 보면서 저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목표가를 다시 또 선정해야 되겠죠. 그 목표가는 제가 18,000원으로 다음 우리가 4차죠. 3차는 달성했기 때문에 네. 4차는 18,000원으로 설정해서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많이 올랐지만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4차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한마디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밸류업 모멘텀 다시 보험주, 지주사 대세 상승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밸류업을 강조하면서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금융주를 포함해서 지주회사 엄청난 주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전략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사님. 네, 지금 저는 요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주, 저희가 한화생명을 들고 왔었는데 계속 볼 필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눈에 익으실 거예요. 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밸류업이죠. 밸류업이라는 거는 이제 부가치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아까 한양증권처럼 이제 자산가치 접해가 된 것들. 어제 제가 한화생명을 들고 왔는데 너무나 싸다. 그런 가치를 업을 시키는다는 것을 누가 돼도 강조를 한다. 이거는 따라서 이제 여야 상관없이 누가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오른다. 이 될 것이고요.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 신고가입니다.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여기서 배당을 200% 줄 수 있다 그러죠. 자, 요즘에 다 그 얘기 맞지 않습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쪽이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겠네. 요게 포인트 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30% 상한가를 친 겁니다. 따라서 배당 관련 이슈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대선 무관하게 밸류업 정책은 계속 될 거다.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 5천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GDP를 끌어올리는 가장 우리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 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나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밸류업 관련한 모멘텀은 생각보다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저희 그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이제 꼽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이제 이 종목은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저 과자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기본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106억입니다. 다시 한번 1,106억이에요. 매출액이 올해 1분기 때 2,638억이면 곱하기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이 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이면 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04억이 나왔어요. 곱하기 4를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800억이 넘는데 그럼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퍼 10배를 주니까 얼마죠? 시가총액이 8천억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주사기 때문에 약간 이익이 분산되니까 낮추더라도 1,000억이면은 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고 자회사로는 크라운 제가 과자를 만들면서 혜태제가 이것도 과자 제가 혜태제가를 좋아합니다. 크라운 산도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아트밸리라는 부동산 업체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자, 계속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상법 개정안 수혜주.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만약에 시작된다면 아까 우리 말씀 기업 가치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이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어제 20%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또 이럴 때도 볼 때 뭐를 보면 되니까 악어입을 보면 되죠. 자, 악어입을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악어입이 내가 보니까 이번에 악어는 굉장히 거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어가 입을 더 이렇게 얇게 좁게 담을수록 올라가면 거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오랫동안 힘들게 매집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월봉에서 거칠게 딱 뚫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돋보이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이 얼마냐면 평소보다 거래량이 무려 114배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도 지금 지주사입니다. 요즘에 지주사 날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화 코롱 그러면 나도 갈 거야 이런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갑자기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서 올랐지만 저도 사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눌림목 좋게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7,450원 범위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저희들 항상 7% 이익권인 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600원인데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이라 오늘 9시 장대 거래돼 가지고 혹시라도
가격이 높이 출발한다 그런 경우는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보니까 약간 지주사 중권주가 과열돼가지고 오늘은 좀 5월까지 좀 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면 좋은 가격에 사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5,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운에테홀딩스 매수가는 7,45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8,0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추가적으로 이사님이 워낙 이 증권주를 정말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증권주 안에서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더 확 튈 수 있는 쪽은 둘 중에는 어느 쪽일까요? 자, 그러니까 중권주 같은 경우는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업종 지수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목표치를 정하고요. 네. 근데 마지막 종착점은 중권주는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미래세 증권이 저희가 봤다시피 최저점 대비 최근 2달 전 대비 거의 2배가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게 중소형 중권주입니다. 이제부터는 중소형 중권주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가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한양증권을 준비한 그런 그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제가 무료 방송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월요일에 가져와줬던 태웅도 어제 연이어서 급등이 나왔고 네. 제가 담아봤던 지주사들 뭐 HD현대도 엄청 잘 갔잖아요. 그리고 증권주 물론 잘 가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더 많은 관리법은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MBN골드 무료 방송 지금 이미 켜놨습니다. 유튜브 다 켜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특히 넥스 트레이드죠. 아침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거래될 때 제가 자세하게 이익 실현할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신규로 살 것 말씀드리는데 특히 중권주 그리고 저희가 오늘 들고 왔던 두 종목도 그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나 미래에셋 증권 뭐 한국금융지주도 지금 42%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문자로 받는 느낌으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배인데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가 뜨면 터치하시면 문자처럼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하면 박병주 매니저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요즘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있죠. 관련해서 지금은 어느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관리를 해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말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